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잭슨홀 이 얘기를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도훈 부장님, 빈센트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잭슨홀 미팅 뭐 또 여러 차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략하게만 이게 뭐 하는 미팅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학술 회의. 학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 아니면 경제학자 네. 등등이 모여가지고 네. 1년에 한 번쯤 모여서 우리 글로벌 통화정책,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논하는 아주 심포지엄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술 대회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부각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하나씩 발표되면서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꽤 커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잭슨홀에서 마치 어떠한 큰 이벤트가 발표될 것 같은 기대감들이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간헐적으로 네. 나타난 것 같고 네. 실제 잭슨홀은 197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그때는 오래됐죠. 좀 더 학술 성격이 강했다가 맞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는 뭔가 이제 세계가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내놓으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금융 정책 쪽으로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복귀해 보면 2007, 8년도 미국이 망했죠. 서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네. 그것을 구제했던 릴리프를 했었던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 네. 통화정책, 무제한 돈풀기 등등이 다 이런 회의에서 거론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잭슨홀 그러면 뭔가 연준에서 통화정책에서 뭔가 큰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가장 큰 시기에 있다. 근데 실제로 이 그 증시에 막대한 변화를 줬던 잭슨홀은 몇 개 안 되죠.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저도 11년 거의 지금 14년 경제 방송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잭슨홀 때마다 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네. 이번 잭슨홀 뭐 해라. 근데 네. 거기서 실제로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잭슨홀은 몇 개는 안 됐었거든요. 한 두세 개 정도 저는 기억이 나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진짜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관심은 많은데 별로 먹을 게 없다. 네. 그런데 네. 이번 잭슨홀이 끝나면 네. 빠르게 9월 FOMC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이 끝나고 나면 그때 잭슨홀에서 그런 얘기가 이런 의미였구나 등등이 다시 한번 화자되면서 네. 잭슨홀 리뷰가 컨텐츠로서 많이 화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잭슨홀 리뷰. 네. 그러니까 사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모든 이벤트는 프리뷰가 중요해요. 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하지만 선제적인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밸류를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OMC도 프리뷰, 네. 잭슨홀도 프리뷰, 경제지표도 CPI도 프리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잭슨홀은 프리뷰만큼이나 리뷰가 훨씬 더 하이라이트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잭슨홀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네. 심포지엄이니까 그날 모여서 우리 이거 논의합시다라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주제는 이 키워드 중에 트랜지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 시장의 대전환, AI, 고령화, 네. 생산성 이런 고용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것들이 고용 시장을 대전환시키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 경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을 다룬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AI도 지금 등장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그 고용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고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진짜 금리를 낮추는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거지. 네. 이게 경제가 무너져서 고용이 줄어드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진짜 금리를 낮추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의 논의가. 그러니까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잭슨을 다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다. 예고편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용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의 시장이거든요. 네. 기업이 사람을 구인하고 구직하는 것이 균형점을 이루고 거기에서 신규 고용도 창출하고 거기서 실업률도 나오는 것인데 최근에 고용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제반 여건의 변화가 네. 고용 시장을 달리 봐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것은 사실 금융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동안 우리가 미국은 듀얼 먼데이트 이중 책무라 그래서 고용과 물가잖아요. 네. 최대 고용을 이루겠다 아니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그런데 한 2020년 팬데믹을 지나면서 네.
뭐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화제될 만큼 미국 연준은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물가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wait and see, 관망할 거야 라는 기조인데요. 그런데 이번 잭슨홀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도 중요하죠. 하지만 고용시장에 좀 더 치중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 프레임, 체계의 재검토 네. 이것이 2020년부터 5년마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이 5년째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을 가장 옥매였던 프레임은 네. 이 wait and see, 데이터 디펜던시 네. 이것이 AIT라는 우리는 물가의 오름과 내림을 평균적으로 바라보겠다. 아, 지금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4, 5년 아니면 5, 6년 그 평균적인 기간 동안 물가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 말은 가만 곱씹어 보면 늦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물가에 훨씬 더 중점적으로 두면서.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물가가 급등락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또 관세 이슈 이런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파월을 조롱하죠. 그는 항상 느리다. 그는 항상 관망하고 있다. 그럴 거에는 나도 하겠다 등등.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 상당한 디베이트가 있거든요. 디스커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통화 정책의 체계를 한번 바꾸든 그런 잭슨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재검토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시장에 좀 더 치중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시장으로 해석해 보면 지금 금융시장은 move and see가 최근의 키워드입니다. 네. wait and see가 아니고 move and see. 이미 이동을 해서 바라보자. 그러니까 보험적 금리 인하를 월가와 시장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려면 고용시장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네. 고용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아니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들이 둔화세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미리 전망에 기반해서 통화 정책을 펼치고 바라보는 건 어떻겠느냐. 틀림없이 바꾸면 되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의 기조는 그러기에는 워낙 불확실성이 높으니 다 바뀐 다음에 우리가 뭔가 전환할게, 통화 정책을 바꿀게 이런 기조가 미세 변화죠. 그래서 잭슨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9월 FOMC 본 게임이 들어갈 텐데 네. 그러면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대부분 컨센서스로 자리하고 있죠. 근데 네.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이번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연준이 어떻게 물가와 고용을 바라보면서 통화 정책을 펼치를 그런 기준점을 정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용이 나쁜 상태잖아요. 고용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좋고 네.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지금의 체제라면 표면적으로 좋으니까 네. 금리를 변할 개연성이 낮죠. 그런데 바뀌면 바뀌면 네. 좀 더 선제적으로 네. 보험성 move and see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수많은 어떤 학술 회의들이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결국 파월 의장의 연설 정도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 네. 요거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사실 도인나우라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발간되는 페이퍼에는 1978년부터 쭉 본 페이퍼는 있고 오늘 방송 위에서 좀 잘라왔습니다. 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잭슨홀의 주제와 특징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2013년이었습니다. 아까 이조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요. 네. 사상 처음으로 연준 의장이 불참했습니다. 당시 머냉키가 회의에 불참해버렸어요. 네. 근데 복귀해 보면 2013년 5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버냉키 쇼크. 네. 그래서 그때 전 세계가 주가는 한 2% 넘게 급락했고 단위 기준으로 네. 출렁였어요. 네. 그 모든 책임을 버냉키가 져서 모든 시장은 그때 당시에 잭슨홀을 주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에 2014년 5월 달에 버냉키 쇼크가 5월 13일에 있었는데 네. 그리고 처음 출석하는 잭슨홀이기 때문에 버냉키가 도대체 무슨 얘기할까. 근데 불참해버렸어요. 뭐예요? 여러 가지 여론들을 해서. 네. 근데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다음에 보시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2024년까지인데 2015년에 또 옐런 의장이 불참합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네. 이제는 불참 가능성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불참하냐 보면 시장과 소통하는 하나의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딱히 전할 말이 없으면 불참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항상 잭슨홀은 3일에 걸쳐서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목, 금, 토 있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네. 근데 가장 주목하는 것은 금요일입니다. 이튿날 때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니까 이번에도 한국 시각으로는 금요일 밤 11시쯤에 네.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에 반영을 하겠죠. 이제 어떤 멘트가 있을까. 따라서 연준 의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는 던지긴 던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시장이 원하는 메시지면 당일날 주가가 움직일 것이고 네. 다소 시장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메시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 잭슨홀은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의미에서 네. 연설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복선에 복선이 깔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이번 주 금요일 밤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자 9월달에 인하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서 실제 소문난 잔치일 것 같지만 그 이외의 해석이 요즘에는 또 해석이 좀 빠르긴 하니까요. 네. 해석에 의해서 주가에 급등락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완화적으로 그래도 발언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매파적일 것 같습니다. 매파적일 것 같으세요? 네. 그래요? 네. 오. 일단 두 가지 이유에서는데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원론적인 얘기는 무브 NC, 그러니까 9월달에 인하 가능성을 크게 봤던 시장은 다소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그런데 그것도 가만 복기해 보면 단순히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잭슨홀이 터지고 나서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인데요. 시장은 파월 역시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완화적이었구나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오히려 잭슨홀부터 9월 FOMC까지가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잭슨홀이 주가에는 어땠을까? 제가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 네. S&P보다 코스피가 좀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둘 다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잭슨홀은 평균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표준 편차인데요. 편차는 코스피가 훨씬 더 큽니다. 변동은 더 크네요. 네, 근데 그것도 외를 것이 이게 주말이 껴 있어서 그래요. 현지식으로 목금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대부분 이거를 주말 사이에 다양한 이벤트를 해석하면서 소화하면서 월요일 날 반응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차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파월 의장이 왜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냐라고 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요. 왼쪽 차트에 보면 CPI 나올 때만 하더라도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99.9%. 네. 그런데 PPI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러다가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하더라도 약간의 매파적인 인하 가능성이 높다.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 86%. 그러니까 그 미세한 차이가 지금 시장은 약간 가요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 보면 고용을 좀 더 무게를 둔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조할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양면적인 부분이 이번 잭슨홀을 앞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파월 의장의 지난 행태를 보면 그냥 그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다. 플러스 네. 올해 그가 마지막 임기 마지막 잭슨홀. 잭슨홀이네. 네, 그렇죠. 네. 내년 5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내년 5월에는 끝나는데요. 네, 5월에 미리 이제 끝나니까. 1, 2월 달에는 선임되겠죠. 그러니까 레임덕이 이미 들어갔고요. 그래서 흔히 과거의 연준 의장 중에서는 그래도 떠난 자리가 아름답다 등등을 해서 네. 마지막 유언스럽게 비슷한 자기의 코멘트를 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캐릭터인데요. 근데 파월 의장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보여줬던 행적이 상당히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저래 봤을 때 경제 지표도 그렇고 그가 지금 처한 상황도 나타났을 때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은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시장으로 하여금 반기는 목소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못 알아들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린 거냐면 사실 이번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잭슨홀에서는 항상 중요해요. 네. 이튿날 열리는 파월 의장 연설이 금융시장에 영향이 꽤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별반 다를 게 없을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5년 동안 이어졌던 이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의 대전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유연한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저런 이야기들을 다른 쪽에서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빈센트님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네. 외신에서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AIT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외신에서 상당히 네. 하이라이트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로 바뀔지는 아직은 되게 모호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하면 과거로 돌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AIT 이전에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정책은 뭐냐면 연간 목표 2%. 지금은 연간 목표 2%가 미국이 팬데믹 터지기 전에 10년 동안 저금리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 어차피 2% 목표하면 뭐하냐. 네. 맨날 달성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저금리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과거를 회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여기 네. 하이라이트 쳐있지만 현재 AIT는 데이터 디펜던트, 후행적 모든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네. 우리가 다소 느리더라도 좀 느리면 어때? 중앙은행인데 그렇게 통화 정책 바꿀게.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을 감히 예상하기가 좀 쉬워졌다는 평가가 많죠. 데이터 오르면 올릴 것이고 내리면 네. 내릴 것이고. 네. 근데 연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과거 연준은 항상 복선과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가 강한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것이다. 라는 연준은 사실 블랙박스에 가까웠거든요. 네. 근데 팬데믹 이후에 물론 3프로 TV에서도 많이 그런 걸 기여했지만 야, 연준 너무 쉬워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 올랐잖아요. 이런 얘기가 한달 하잖아요. 아니 그 전 세계 천재들 모아놨는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되게 네. 좀 놀라워요. 그렇죠. 어떤 자신감인지. 네, 그만큼 네. 연준이 어떻게 보면 또 소통을 잘한 거죠.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페드와처로서 꽤 오랜 시간 제 리소스를 할애했지만 네, 네. 상당히 연준은 어려운 집단입니다. 그 안에 목소리도 하나로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네. 다시 전망에 기반한 연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더 전망에 기반한 정책을 핀다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야 된다. 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새로운 통화 정책으로 처음 단추를 채우는 것이 9월 FOMC이기 때문에 네. 그럼 9월 FOMC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에도 기회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투자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통화 정책은요. 가만 보면요.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조사해 왔습니다. FOMC 회의 이전과 이후에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가장 주가가 좋았느냐. 회의 이전에 네. 매파적으로 생각했다가 이번에 큰일 났어. 금리 오를 거야. 어떻게 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금리를 안 올리든지 네. 아니면 적게 올리든지. 네. 그러니까 매파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었는데 FOMC 딱 열었는데 비둘기로 바뀌면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평균 0.76%,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단일 기준이. 네. 그 이외의 때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매파였는데 진짜 뚜껑 열어보니까 매파였다. 그건 네. 주가 마이너스고요. 네.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매파였다. 이거는 화들짝 놀라고요. 네. 비둘기였는데 비둘기였다. 이것은 되게 약간의 팬데믹 때문에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조금 있는데 이런 거죠. 50bp 내릴 것 같았는데 25bp 내렸다. 그러면 그거는 또 상대적으로 매파로 인식하는 거 네. 등등. 그래서 상당히 최고의 시나리오는 매파로 인식됐다가 뚜껑을 열었는데 비둘기라. 네. 라고 한다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번 잭슨홀을 앞두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잭슨홀 때 네. 굉장히 비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PPI 발표되기 바로 전까지 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워낙 요동치죠. 네. CPI 나올 때만 해도 완전 비둘기. PPI 나오면서 이제는 약간 갸우뚱. 약간 덜 비둘기.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원론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파로 완전히 바뀔 것 같고 근데 실제 9월 FOMC 가서는 비둘기 인하라고 하면 잭슨홀부터 9월 FOMC까지 앞으로 이제 컨센서스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었을 때가 최고의 시나리오. 근데 저는 그런 재반 여건이 조금씩 퍼즐이 맞춰가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포인트 하나이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자 그랬을 때 뭘 사야 되냐. 제가 그거까지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뭘 사야 돼요? 네. 저는 그냥 금리 인하 수혜주. 네. 딱 왜냐하면 또 심지어 미국에서 네.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보통 이제 가치주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컨대 뭐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네. 헬스케어. 헬스케어. 여기서 말하는 헬스케어는 대부분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네.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미국에. 네. 네. 아 그래요? 오히려 지금 뭐 그러면- 국내도 뭐 바이오 등등. 네, 네. 네. 약간 우리나라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테크 느낌이라면 이제 거기에서 네. 헬스케어는 이제 거의 보험사니까. 네. 저는
그런 네, 거 스프레드 마진 등등. 그런 걸 노리고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화면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조 앵커 되게 키포인트 잘 찝으셨죠. 근데 컨셉추얼리 좀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트럼프 1기 때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FOMC 중에서 네. 매파였다가 비둘기로 바뀌었던 FOMC만 골라본 겁니다. 네. 2018년에는 12월 달이 그랬고 2019년에는 5월 달, 7월 달, 9월 달이 그랬고 팬데믹 때는 9월 달이 그랬고 2021년도에는 1월 달, 6월 달, 9월 달이 그랬고 작년에는 1월 달, 6월 달, 12월 달이 그랬습니다. 다 매파로 생각했었는데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비둘기였습니다. 네. 이럴 때 주가는 다 좋았었는데요. 미국 기준입니다. 이게 미국의 주요 업종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매파였다가 비둘기로 바뀌었던 FOMC 전후로 미국의 주도주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도주였으면 네.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뀐 FOMC 이후에도 주도주는 계속 주도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주도주가 3개였다면 그 중에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안에서의 쏠림이 가장 강한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되었던 어떤 업종이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었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게 적습니다. 아, 그래요. 틀렸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주도주가 네.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었을 경우에 좀 더 시세를 내더라. 그게 과거의 통계를 쭉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5월달 FOMC 전에 정보통신, 정보기술이 평균 수익률이 26.6% 오르고 있었는데요. 네. 비둘기로 딱 바뀐 FOMC 이후에도 2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간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도주의 역할을 쭉 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제가 칠해놓은 거고 이제 문제는 한국이죠. 네. 한국은 중구난방입니다. 주말 사이에 껴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나마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었을 때 주도주는 사실 탄력이 좀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도주가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었다고 미국처럼 주도주가 시세를 더 분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 근데 다만 아까 이조 앵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된 업종이 좀 더 시세를 내는 경우가 왕왕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좀 그래. 아, 왕왕? 맞습니다. 아, 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른 거죠. 네. 미국은 가던 기업이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면 더 잘 가고요. 한국은 네. 가던 기업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소외된 업종에서 좀 더 시세를 분출하더라.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전략이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도주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퍼포먼스 차원에서 주도주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고 오히려 소외된 업종이 좀 더 시세를 분출하더라. 그럼 그 소외된 데가 어딘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소외된 업종 그러면 자동차, 헬스케어, 2차 전지, 컨텐츠 이런 게 최근에 조방원, 지금은 조방원에서 약간의 소외된 업종들. 네. 자 그런 업종들 중에서도 무작정 그런 업종을 다 화면 ETF를 할 올려주세요. 거냐? 화면, 네, 화면 네. 나오고 있으니까.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많은 걸 좀 다뤄야 되는데. 네, 아니 네. 우리가 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네. 하나면에 담아야 될 게 또 있어서. 네. 네. 자동차, 헬스케어, 2차 전지 컨텐츠 업종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외된 한국의 업종들이고요. 근데 그 업종들을 무작정 산다는 것보다는 그 업종 안에서 재무의 안정성이 좀 더 있다거나 아니면 이익 개선이 되는 종목들을 추려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7월 달부터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쭉 오면서 주도주 여전히 잘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퍼포먼스 차원에서 보면 주도주도 포트폴리오에 담겠지만 네. 뭐 한한령 해제, 빈집털이 등등 소외된 업종을 하나씩 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잭슨홀에서는 다소 좀 실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최상의 시나리오를 맞힐 가능성이 높고요.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는 9월 FOMC를 전후로 해서 지금부터 소외된 업종을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요? 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다행이다. 난 미리 다 사놨어. 아, 이런 걸. 2차 전지. 마이너스 한 5-60% 되는 것 같은데. 아, 미리가 3년 전에 가까운 사놨으니까. 3년 미리. 아, 3년 네. 미리. 네, 그러게 이번 잭슨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관전 포인트 그리고 그랬을 때 어느 업종을 바라보는 게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드렸고, 근데 그보다 더 크게 네. 통화 정책 체계가 바뀐다는 거. 네. 우리가 5년 동안 익숙했던 연준이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를 네. 한번 되새겨야 될 잭슨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방송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뭐 잭슨홀 미팅이 어땠고 FOMC가 어떻고 뭐 연준이 누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사실 패드 워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각 연준 위원들의 성향들이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사람이 몇 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걸 다 보고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빈센트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네, 패드워처라는 분이 네. 왜냐면 제가 네. 이제 그 저 뭐 FOMC 관련된 거 뭐 방송할 거예요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뭐 펀드 매니저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패드워처의 그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알거든요, 그분들은. 네. 근데 너 함부로 나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사실 닐 카시킬이라는 네. 미네아폴리스 연준 중앙은행 총재가 있어요. 네. 그분이 약간 이제 민머리신데 네. 아까 이제 모발모발 하기로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 전형적인 비둘기파였습니다. 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최근 2년 만에 전향했습니다. 피벗했어요 그분이 완전 매파로.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연준 위원들조차도 네. 절대적인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변수의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본인 생각도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 그런 의결권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워렌 버핏과 찰리 민거는 그런 거 전망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네.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네.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알고 한번 접근하는 것이 대응이 빠릅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다. 막 연준 저 막 위원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캐릭터라는 게임 나왔으면 좋겠어. MMORPG로. 아,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저 파월도 돼보고 맞아요, 뭐 이러면서 맞아요. 서로 이제 싸우는 거지. 막 네. 연준 또 잭슨홀 가서 막 싸우고 네. 뭐 이런 거 한번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전 등록하면 막 혜택도 주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사전 등록하면 그렇죠 뭐 금리 내려주고 뭐 이런 좋은데 근데 이제 아쉽게도 현재는 그 뱀피르란 게임 네. 요거가 이제 그 뱀파이어들로 MMORPG 게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투자하시고 남는 시간에 한번 이 뱀피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사전 등록 시 굉장히 보상을 14만 9천 원 상당의 보상을 드린다는 거고 네. 또 배당금처럼 쌓이는 다이아가 굉장히 또 후두둑 쏟아지니까 네. 또 초반에 가셔야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아이디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처음에 등록하셔야. 그리고 네. 지금 캐릭터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넷마블 MMORPG 뱀피르 지금 한번 사전 등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곧 시작입니다 이거. 자 우리 빈센트님과는 오늘 잭슨홀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또 내일 더 일찍 하는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인사드리고 또 장시작이네요. 예.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